여러분 따라합니다. 모르면 투자하지 마라. 그리고 나의 돈이 다른 사람한테 가 있을 때는 상당히 조심해야 됩니다. 그게 회수가 안 될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직접 투자를 저는 권하는 편입니다. 씨앗 인베스트 빅토리 박상배입니다. 라임 사태가 그 대표적입니다. 전세자금, 입주자금, 노후자금 반드시 우리 모두에게 피눈물 같은 이야기였지. 그나마 라임 사태는요, 언론에서 떠들어 주니까 약간이라도 보상이 생길 수 있겠지만 그러지 않는 수많은 금융사기가 있다 없다. 그 누구 책임일까요? 바로 그겁니다. 그다음에 원금 손실은 없는데 은행이자의 3배에서 5배가 나온단 말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 없는 게 바로 적금입니다. 은행도 부도가 나면 보상 범위가 어떻게 되죠? 5천만 원이잖아. 하물며 내 몇억을, 몇십억을 투자한 것을 보장해준다? 그런 상품은 많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다가오는 그런 솔깃한 이야기들, 거기에는 반드시 여러분들이 잘 분석을 해야 되는 요소가 있습니다. 왜? 그 중에는 어떤 것은 진짜고요, 어떤 것은 가짜가 섞여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알려진 금액만 6,200만 원이지만 지금 기록된 금액은 1조 3,538억에 지금 현재 피해 규모가 예상되고, 여기 보면은 김동우 기자가 조사했죠. 이걸 최초로 깊게 조사하신 분이 이분이거든요. 그래서 라임 자산 우승, 라임 투자자 제때 못 돌파는 금액 최대 1조 3조, 업계 1위 라임, 한매 중주. 왜? 이 안에 문제가 있었던 것을 관계자들이 알았는데도 불구하고요, 계속 시시시 했습니다. 먼저 저번에 기술금융에 또 커다란 건 하나 또 터뜨리셨는데, 이분이 계속해서 특종을 많이 터뜨리니까 채무에 4년 8개월까지 묶이는 경우가 발생할 거라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그리고 은행 여기에서는 판매자 역할만 하는 거예요. 봐보세요. 건물 삐까 번쩍 하잖아요. 운용자산 5조 5,198억 원. 2012년 3월 30일에 설립했고, 인력은 56명, 감사 1명, 자본금 110억, 자기자본 306억. 건물 보면 삐까번쩍하고, 여기 보시면 봐보세요. 으라차차합니다. 겉으로는. 근데 은행이 고위험 3호 상품을 가장 많이 팔았다. 실적에 있는 은행 창구에 있는 여직원분들도 이 복잡한 금융설계 상품을 다 이해하고 판매하기는 어렵고, 그리고 어떻게 오해할 수 있냐면 회사가 검증했겠지. 그러니까 나는 팔면 되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런데 나중에 문제가 될 수 있죠. 원금 손실이 나면서 이렇게 문제가 발생되고 이런 구조가 일어나는 거죠. 라임이 뭐길래 사모펀드 1위가 어쩌다 불신의 아이콘이 되는 거예요. 원칙을 지키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라임 사태를 시간별로 정리했는데요, 지금도 이 고통에 시달린 분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결국은 이게 딱 그냥 결국 뭐예요? 여기 있는 은행을 믿고 투자자는 하게 된 거죠. 사실은 여기가 정말로 믿을 만한 상품인지는 확인을 안 하고, 우리는 그래서 연예인들 광고해갖고 사기 많이 나가는 것도 많죠. 연예인의 이미지를 이용해서, 아니 예를 들어서 채땡땡 그 선한 이미지 갖고 있는 분이 광고하니까 어때요? 그 사람이 설마 광고하는데 문제가 있겠어? 그런 경우 있어요, 없어요? 그게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상조가 그래서 상조. 예를 들어서 상조들 때문에 사기 꽤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연예인들도 어차피 자기들 광고비를 받고 하는 거기 때문에 그냥 그 사람들의 안에 내용까지 다 조사할 수는 없어요. 그죠? 그런데 그 사기 업체들은 그 연예인들의 얼굴을 이용해서 크게 마케팅을 해서 한몫을 거두고 도망가죠. 여기 보면 경제활동 인구 98%가 2019년 1월 10일 지금 점점점 이렇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주식투자 479만 명이 2011년도 5월 16일자예요. 국민 10명 중 1명이 여러분들 주식투자를 했던 게 2011년도 5월 16일 날 479만 명이 했습니다. 얼마나 우리나라 인식이 안 좋았는지 그때는 10분의 1밖에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코로나 이후 어떻게 됐냐면 600만 1인 가구의 변심, 예금 깨고 20년 11월 12일 날 주식투자를 늘렸다. 지금 3가구 중 1가구 1인 가구, 1인 가구 수 600만이 은퇴자금이 5억 7천만 원 시대고, 그러면
그 사이에 인식의 전환이 많이 일어났네요. 이제 사람들이 저금리가 얼마나 무서운지를 알게 된 겁니다. 3억을 넣어놔도 10억을 넣어놔도 한 달에 기본 들어가는 광역비를 내고는 남는 게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결국 뭐예요? 저 라임 사태도 발생된 이유는 뭐냐면 저금리가 심해지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생활비를 더 벌기 위해서 투자를 했던 겁니다. 그러면 앞으로도 우리나라도 선진국형 모델이 되기 때문에 선진국들의 주 트렌드가 저금리죠. 이제 우리나라가 특별한 상황이 있지 않는 한 7% 이상의 고금리로 돌아가기는 어렵습니다. 7% 정도가 됐을 때 여러분들이 은행의 금리 가지고 먹고 살 수 있는 겁니다. 근데 7%의 상품이 요즘 만나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셋 중 하나는 1인 가구, 은퇴 준비가 가장 큰 걱정이다. 이게 20대부터 지금 걱정이 시작됐습니다. 은퇴 예상 61.1세로 계산했거든요. 이 표를 보면. 근데요, 요즘 62세까지 일할 수 있는 사람은 특수업종, 특수업종, 공무원, 그리고 특별하게 일자리를 고정적으로 제시해 주는 곳 아니고서는 62세까지 일한다는 것은 이거는 희망의 소리입니다. 그죠? 지금 48세까지 일한 사람도 정규직이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걸 크레바스라고 이야기합니다. 66세가 돼서 연금을 수령받기 전에 나의 안정적인 캐시카우가 나오던 시기가 끝나간다는 거죠. 그래서 예전에는 55세까지 근무를 많이 했거든요. 그래도 중소기업도. 그러다 보니까 한 10년만 어때요? 파트타임 일하면서 잘 견디면 노후연금을 받아가면서 지낼 수 있다. 그래서 좀 마음이 좀 여유가 생겼는데 문제는 50세, 문제는 45세에 일자리가 사라질 수 있다는 거죠. 캐시카우가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시스템을 지금부터 여러분과 저는 앞으로 5년 뒤, 10년 뒤를 대비해서 세팅을 해야 되는 거죠. 한번 여러분이 뭐 여러 가지 경우가 있지만, 자, 혹시 지금 여러분 중에 발가락을 들어볼게요. 손가락 말고. 손가락 들면 개인 프라이버시니까. 나는 국민연금으로 200만 원 이상을 받는 분은 손을 드세요. 받는 분도 있지만 국민연금을 200만 원 이상 수령하려고 그러면 꽤 많은 돈을 오랫동안 불입을 했을 때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부자들은 국민연금이 다른 것도 받을 게 많은데 국민연금조차도 200만 원을 수령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오히려 국민연금을 150에서 200을 받아야 될 사람이 오히려 30에서 50을 받고 있습니다. 어떤 느낌인지 이해되시죠? 오히려 가난한 사람이 200을 받을 수 있는 세팅이 돼 있어야 되는데 평소에 그런 불입을 해놓지 않았기 때문에 여기 보면요. 결국 코로나 이후에 생활비 현금 수요가 늘어나고 주식 투자 대기 자금이 증가하는 원인이 뭐냐? 바로 저금리라는 겁니다. 제가 가장 무서운 게 두 가지를 뽑고 싶어요. 저한테 묻는다면 일반 개인들이 무엇 때문에 가장 힘들까요? 이 두 축이 우리의 미래 경쟁력을 많이 갉아먹습니다. 그럼 세 번째는 뭘까요? 일자리의 질이 많이 떨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이 세 가지 요인이, 근데 이게 언제까지는 그래도 그나마 견디냐? 55세까지는 그나마 괜찮은데 여기에 0번이 빠졌어요. 0번은 바로 건강에 대한 준비를 해놓지 않습니다. 그래서 65세가 됐을 때 내 몸은 특별히 아프지 않고 좋을 거라고 하는 막연함이 있습니다. 맞나요? 그러니까 자동차가 여러분 3년 된 자동차가 수리비가 많이 나옵니까? 15년 된 자동차가 수리비가 많이 나옵니까? 금액도 커요. 자동차는 폐차라도 할 수 있지. 우리 사람 몸은 폐차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럼 결국은 우리가 들어가는 생활비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66세 이후에는 뭐가 많을까요? 몸을 케어하고 치료하는 비용이 높아질 거라는 거.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점점점 이게 삶의 질이 떨어질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우리가 준비해야 될 것은 매일매일 본업도 잘해야 되지만 틈틈이 맨발 걷기라든지 하루에 만보 걷기라든지 돈을 들어가지 않으면서도 할 수 있는 운동,
그래서 체력이라고 하는 저금을 반드시 먼저 해두셔야 돼요. 나중에 솔직히요, 아프지만 않아도 저기 지리산 가서 살 수 있어요. 한 1억만 가지고 저기 시골에 가서 텃밭 가꾸면서 살면 돼요. 그러면 노후자금 그렇게 많이 안 들어가요, 솔직히. 그런데 문화적 생활과 뭔가 해야 될 사람들은 반드시 돈이 필요합니까? 안 필요합니까? 필요하죠. 금융 지식을 넓히려고 하는 이유는 바로 말했던 저금리, 고물가, 그 다음에 일자리 질이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일이 발생되기 전에 지금부터 준비해서 이것들을 굴려가야 된다. 그래서 보면요, 우리가 심층 연습을 해야 돼요. 어떤 심층 연습? 금맹에서 벗어나야 돼요. 금맹. 문맹도 무섭지만 제일 무서운 게 뭐다? 작은 금액을 가지고 어렸을 때부터 장기 투자를 가르치는 제일 좋은 방법은요, 5세, 7세부터 사실은 시작해서 걔가 고등학교 졸업하기 전까지 주식시장에서, 왜 이때는 아이들이 성공할 수밖에 없냐면요, 엄마 아빠가 의식주를 다 해결해 주잖아. 근데 친척들이 주는 용돈, 그리고 이래저래 생긴 돈을 가지고 이 투자를 해서, 아, 와우, 야, 이렇게 적은 돈, 걔네들한테는 큰 돈이겠지만 1,000만 원 정도의 용돈을 모았더니 그게 10년간 투자했더니 2억이 되더라. 이 경험을 가지고 20대 중반을 경험하는 아이들은요, 미래가 두렵지 않습니다. 2020년도 코스피 지수입니다. 한국은 후진국형 산업 구조이기 때문에, 북행 리스크 때문에 1000포인트를 가면 고점이다. 이쪽만 가면 고점이기 때문에 무조건 던지자는 주의가 강했습니다. 자,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여러분? 이 기간 동안에 축적됐던 물량이 이게 터진 거예요. 이 엄청난 거래량이 한번 터졌죠. 그리고 이 거래량이 죽었죠. 그리고 나서 주가는 어떻게 됐습니까? 이 삼각세경 패턴을 만들고 난 다음에 이렇게 급등을 했고, 또 급등하면 죽이고, 또 올리고, 또 여기서 박스권 만들어서 또 올리고, 여기가 이제 코로나 터졌던 시기겠죠. 여기 코로나 터진 거 여기구나. 단기적으로만 안 보면 돼요. 이 기간 동안 꾸준하게 가치 있는 것들을 모아갔던 사람은 결국 이럴 때 주인공이 되는 거죠. 승리의 유전자를 갖고 있는 4차 산업을 잘 대표하고 있고, 고배당주라든지 그 다음에 대체 불가능한 산업을 이끌고 있는 그런 귀한 기업들의 씨앗을 심어서 키워가게 되면, 지금 현재 이 작은 파도에 신경 쓰지 말고, 지금 올해 올봄 기준으로요, 2021년도가 그래프가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이거예요. 딱 작년 건 그래프가 어떻게 되어 있냐? 결국은 올해 시작가보다는 지금 현재 가격이 높아요. 지금 현재 그래프가 이렇게 돼 있어요. 매수와 매도가 아주 그냥 양쪽에서 서로 막 이렇게 하는 딱 하나의 캔들로 그릴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겉으로 보면 엄청나게 흔들어댔지만 결국은 트릭이다.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앞으로 다가올 폭등장을 숨기기 위한 쇼가 펼쳐지고 있다. 유동성 장세에서 이제 실적 장세로 넘어가는 아주 중요한 K-코리아가 일어나는 그 폭등의 입구에 서 있다. 앞으로 비트코인을 놓쳤던 사람들이 가슴 아팠듯 K스탁을 놓친 분들은 마치 어떤 경험을 할 거냐. 2014년도, 14년도, 15년도에 그때 아파트를 사놓지 않고 그때 전세로 들어갔던, 월세로 들어갔던 수많은 사람들의 그 바람이 훗날 올 수도 있습니다. 역사는 반복됩니다. 우리 개인이 4차 산업, 5차 산업을 준비하기 힘들다는 거 아시겠죠? 그러면 그 4차, 5차, 6차를 잘 대비하는 기업의 지분과 파트너가 되어서 그 열매와 가시를 함께 우리가 가졌을 때 우리에게도 기회가 온다는 겁니다.